낚시처럼 엄청 떨고 있어요. 사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바로 나야 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까요? 나야 나. 나야 나. 하실 수 있죠? 네. 스파 도전하는 거. 지금 앞에 이제 두 분의 핀업 되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하면 저는 시스파에 다 도전하실 수 있을 거고 달성하셔서 이런 자리에 초대가 받으실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베르사유 궁전 안에 루이 14세가 만찬을 했던 장소예요. 저희가 트립 갔을 때 거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넘어갔네요. 비주얼이 벌써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착착착착 초대가 받을 거거든요. 마음에 드시죠? 네. 자, 이 자리에 오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야 나. 네. 인증사진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인증샷. 손 내리시지 말고 갑자기 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자, 안 남아서요. 한번 더 짠. 파노라마로. 파노라마. 아주 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사진에 다 담겨 있으니까 스폰서 사장님한테 다 한 장씩 전송해 드릴 거거든요. 다 결단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저희 20대의 사진이에요. 뒤에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던데 제가 나름 나이아가라 폭포머리를 하고 가장 예쁘사하는 모습으로 여기가 그 한려수도 앞이에요. 이때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요. 20대 여러분들 지금 20대 EBP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아니, 벌떡 일어나세요. 김명훈 사장님, 백승훈 사장님. 제가 20대 때 유스키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30대의 사진이에요. 유스키의 초년생인데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죠? 맞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 어느 날 이제 소비자를 잘 못 만들고 파트너를 못 만든다고 한번 제 소비자한테 가서 데모하는 모습, 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매니아 고객분께 왜 갑자기 또 가면 실례니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새로 제 파트너 사장 함께 방문해도 되겠냐고 전화를 했어요. 갔는데 제가 지금 유스킨 아니면 절대 딴 데 가서 일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비즈니스 복장 하라니까 아이보리 치마에다가 정장을 입고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리고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라놓고 가만히 있고 발라놓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 계신 박다효 씨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라놓고 가만히 있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다가 바라면은 또 발라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면 너무 유스킨에 대해서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습득이 됐죠. 그죠? 내 경험을 통해서 바르는 거 습득이 됐잖아요. 말하는 것도 사회적 기술이 발달이 되면 내가 하던 말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모습이었지만 그 후로 10년 후의 모습이 베르사유 궁전 돌담길에 둘이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리버리해 보이지 않죠? 네. 여기 계신 사장님도 반드시 이런 계단식 나이 연령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EBP 이상 되신 사장님은 적어도 4명 이상의 대리점을 한 번쯤 배출해 보신 분이죠. 네. 우리는 탈출해야 되고 창출해야 돼요. 그죠? 근데 탈출하고 창출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탈출이 될지 창출이 될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38살 때 나이였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기였어요.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우수에 가득 찬 눈으로 제가 20대 때 직장을 다니는데 좀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비가 팍 이게 내리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좋아요. 빈대떡에 커피 한 잔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 10월 달이었거든요.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그 은행나무, 마로니에 나무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억제된 마음을 하고 회사를 가시겠어요? 마로니에 공원을 가시겠어요? 회사를 가요. 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간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사님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요. 마로니에 공원이 너무 보고 싶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사님이? 자주 오지 마요.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오지 마.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간절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다는 거죠. 저도 이때 유스킨 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아무도 유스킨 사업을 권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유스킨 사업을 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유스킨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그 대안책을 주지 않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만 저한테 안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단 하나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거예요. 바로 나야 나. 내가 유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쇼더 플랜 하면 대부분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 돕기, 뭐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나에게 생활비를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한테 적극적으로 손을 얹어놓고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다는 겁니다. 유스키는 이 자리에 초대되신 분 조금 전에 제 파트너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비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토요일마다 전화가 와요. 그리고 명함을 새겨달래요.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업하겠다 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싫어요. 너무 까칠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예의 없고 제품은 쓸지 몰라도요 파트너는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한테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그분이 사장님 밑에 파트너 오시면 사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고 누군가한테 함께할 파트너로 이 자리에 초대되신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 유스킨 사업자로서 적합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뭔들 못하시겠어요? 루비까지 됐는데. 사실 아이 낳는 것보다 여러분들 파트너 하나 배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첫째 아이를 아이 고민해보신 사람 있나요?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요 10개월 동안 입덧을 했어요. 정말로 진짜 밑으로 토하고 위로 토하고 사람 냄새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가 된 선생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둘째 아이를 또 가실 생각을 했어요? 또 잊어버려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이 출산하는 날 이제 침대 위에서 한 두 분이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초산하는 엄마, 저는 이제 둘째예요. 근데 이제 진통을 막 하다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몇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둘째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겠다. 알아서 너무 좋겠다. 저는 더 무서워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설계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파트너가 생기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스킨을 처음에는 5년 동안 제품만 전달했어요.
사업 설명을 말로만 했어요. 쇼더 플랜을 보여주지 않고 제품만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IMF 때 유스킨 제품을 써주지 말자는 불매운동도 있었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80도 라인이 실시가 되면서 유스키너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떠난 시점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전 몰랐어요. 뭐 8,000명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200명만 남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했어요. 제가 알았다면 그 자리에 초대돼서 왔겠어요? 다 떠난 자리에? 모르고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식, 지혜, 물론 모든 거를 다 알고 누군가를 만나면 물론 훨씬 좋겠죠. 전문가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낫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음인 거죠. 내가 왜 유스킨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갈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폰서가 얘기한들, 아무리 수많은 동기부여 강의를 듣는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좋은 강의 들었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장님들은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고 그 파트너가 부자가 돼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를 배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준 사장님 15명의 팀메이트 말씀하셨죠.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 15명의 팀메이트를 배출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6명의 파트너일 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블루다이아몬드 된다고 했을 때 12명은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만들다 보니까 12명이 됐고 12명이 되니까 15명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스타트를 내가 6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끝점이 6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크기를 멀리 보셔야 돼요. 발등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셔야 돼요. 저는 38살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부채 때문에 그랬어요. 제 가정을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만 제 돈이었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창업자금 대출, 뭐 가족들한테 빌리고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 가정을 하는데 6개월은 오픈발이었어요. 6개월 동안은 그나마 돌아갔거든요. 근데 6개월 이후가 되니까 교도소에 납품을 하고 뭐 세일을 들어가도 한 달에 200만 원 수입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두 부부가 새벽 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매달려서 일을 했는데도 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10원을 빌리면 10원을 갚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누군가한테 빚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험, 창업자금 대출 이런 거 갚느냐고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스킨 사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힘들었지만 이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쉬웠다는 거야. 내가 새벽 2시까지 일하지 않아도 저는 새벽 11시까지 유스킨을 했거든요. 내가 8시에 퇴근해서 저희 집 사거리에 들어가면 뭐 다른 스케줄이 없을까? 다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11시에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김원준 사장님이 싱가포르 오픈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나처럼 3시간만 일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혹시 지금 잠 안 자고 내가 3시간만 잠자고 지금 싱크파를 위해서 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저 사장님 반드시 되실 거예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을 안배할 때요. 아침 9시부터 몇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내가 8시간을 쓸지 12시간을 쓸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간 대학을 다니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신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시간을 1시간을 더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어느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2시간을 줄이면 1년에 몇 시간이 되게요? 내가 아기가 어려서 못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아이들이 6살, 8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저희 집은요 농사짓는 동네예요. 블루다이아몬드 팀헬드 됐을 때 작가하고 영상팀이 저희 집에 왔어요. 영상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가 유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었어요? 의아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동네였고 아무도 유스킨 제품을 써주지 않아요. 저는 콜드 마케팅으로 지금의 팀을 만들었거든요. 2000년도에. 사실 지금은 유스킨을 모르는 소비자 없거든요. 단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하는가서 이 마음 상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로 유스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 200만 원을 넘는 순간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목표예요. 그 누구의 목표도 아니에요. 유스킨 사업을 할 때 남편 떼고 계급장을 다 떼라는 거죠. 아이들 떼고 나 스스로 볼 때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가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나한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상태가 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분들 그 결과가 있을 거냐는 거죠. 마음 먹고 나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한 개의 대점에서 블루다이아몬드가 됐고 팀헬트가 돼서 막바로 2009년도에 팀헬트가 됐어요. 해봤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2달 남았거든요. 히스파 1기 도전하는 게 단지 2달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대리점 독립하는 게 한 달도 아니었고 3개월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일주일만 해도 대리점을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자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팀헬드 진행할 때 주자가 안 나와도 진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갈급하지 않잖아요. 소비자가 진상을 부려도 소비자가 나한테 어떤 대접을 해줘도 그 소비자를 통해서 뭔가 인맥을 확장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절대 참아지지 않아요.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상태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고개 숙여서 부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가 있으면 부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정말인지 아니면 그냥 입 밖으로 내는 그냥 허위 목표인지만 내가 마음속에 삼으면 되거든요. 자,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50대에 다다랐어요. 50대 후반이 아까 정민우 사장님 지금 60대로 하시는데 제가 56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8세였을 때보다 56세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농사 짓고 있을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큰 모자 쓰고 성주 뜯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에 안주하잖아요. 그 삶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제 소비자들을 봐도 그렇고 그만둔 파트너들을 봐도 그래요. 더 좋은 환경으로 달려갔다면 오케이 그냥 가서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그만두신 분들 보면 나아진 상황이 아니고 더 나빠진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태도와 행동이 거기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스킨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그만큼 그 역량급 발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스폰서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게 더 안타까울 뿐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 색을 입힌다고 하면 어떤 색을 입히고 싶으세요? 우리가 유스킨 사업하다 보면 뭐 천당지옥 막 왔다 갔다 하죠. 하루에도 12번 천당지옥 왔다 갔다 하는데 때로는 사장님 우리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슈퍼마켓을 나가겠어요? 왜냐면 PA라는 직급 자체가요. 어디에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내 소비자를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맨 얼굴로 영화관도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화장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누군가 오기도 하잖아요. 파트너 사장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들, 딸, 친구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갇혀있고 제대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도구를 훌륭하게 만났지만 우리가 내가 파트너 어제 했는데 LOL 놓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해. 그럼 갑자기 막 먹구름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웃는 연습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웃지 않으면 저한테 되게 까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짝활짝 웃고 다녀요. 웃는 사람한테 내가 콜드를 했는데 거절도 하지만 그렇게 까칠하게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앞으로 내가 이 스킬을 지금 어떻게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정집을 다녀보면요. 제가 분명히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면 가면 자녀분들이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자녀분들이 있고요. 물을 콱콱 닫으면서 마치 다장계 아줌마가 온 듯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뭘 보냐면 그런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절대 리크루팅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올바른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0만 장자 이상, 태블릿 이상 되신 분, 사장님들, 자녀분들이 같이 함께 사업을 하죠. 근데 내 자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개받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모에 의해서 조카를 소개받고요. 그 다음에 엄마에 의해서 아들을 소개받아요. 밀레니엄 세대들을 소개받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가 다단계를 하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 그럼 아들이 엄마를 신뢰해야지 그 얘기를 들을까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면, 그죠? 의료기상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마을회관에 의료기상에 봉고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 싣고 가요. 가서 의료기 막 체험해주고 막 둥탕둥탕하고 막 웃기는 유머하고 막 이러면 하오 막 웃다가 이제 이 제품을 판대요. 그러면 이제 돗자리 하나에 뭐 은사 깔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판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유가 없어서 안 사잖아요. 그러면 사회 보는 분이 그런데요. 이게 비꼬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이고 저 할머니는 자녀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이렇게. 그럼 그 다음날 갈 때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그거 사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내 아들 딸한테 유스킨 사업을 하라고 해. 안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모습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내 아이들이 지금 어려. 근데 나중에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죠. 지금 잘 하셔야죠. 그리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는데 엄마 아빠가 잘 사는 모습이야. 행복한 모습이야. 그 유스킨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의 삶이 좀 더 행복해 보인다면 유스킨 사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도.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모습이 아직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당연히 조금 더 하고 연장하겠죠. 지금 나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왜 안 하는지, 내 주변 사람이 왜 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안 갖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나의 행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리크루팅 할 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 복장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어느 날 나는 영화를 보러 갔네? 근데 옷차림을 그냥 막 희지부지하게 하고 다녔는데 평소에 그분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유스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잠깐 동영상을 보고서 다음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굴 탓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파트너십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면 다음에 보실 동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 시험들이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발현한 거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떤 씨앗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 일단은 논이나 밥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라고. 당장 거름부터 뿌리시라고. 힘든 것부터 하라고 해. 거름을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름부터 뿌리라고. 다 너무 결과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예. 아, 내가 이 시스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누구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운동해야 돼.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 꺾어 걸으면 좋은 거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걷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뭐라고 하는데 거듭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난 초기하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료법이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가장 치료법이라고 좋은 게 알려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다 살려고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늘 절실해서. 여러분이 절실하면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절실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절실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말만 절실한 거예요, 말만. 실제로는 유행이에요, 유행.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맞아요. 핵심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을 못하고 있는 시험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초기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유 시간이 있고 뭐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취업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활용하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4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체킹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작겠지만 이게 한 달, 3개월, 1년 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쥐어 짜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키키가 늦어봤자 2년 늦은 사람, 1년 늦은 사람, 굳이 말로 하자면 뭐 3년 늦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두 달치씩 시간을 뽑아내면은 6년이면은 1년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40대에는 이미 나는 효율을 더 높게 쓰고 있고 시간을 따라잡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로 맞아요? 널렸습니다. 이게 널렸어. 뭐 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안 했을까? 그 당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 나왔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무조건 보상이 돼요. 만약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한 것이 역으로 후회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8분이 걸려요. 그 빛이 도달하는데 노력은 지금 뽑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그게 노력이 빛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어내야 그게 20년, 30년 뒤에 빛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평범한 서적을 정말 명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행해 보는 거죠. 이게 이미 명저야.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평범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자,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서요.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그 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 아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몇 명한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한번 봐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 시크릿이라는 그 내용의 책이
저한테 정말 가슴이 팍팍 받쳐서 막 흥분될 정도로 아껴서 봤는데 그 친구들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두 친구는 아예 책도 사보지도 않았고 한 친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별로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라는 걸 갈급하잖아요. 그럼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 보면 골드 선필이라는 얘기에 우리가 Y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식스파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가? 결국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방법을 찾거든요. 방법?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콜드를 하든 누군가 아는 지인을 만나든 SNS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총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만나면 되거든요. 양에서 질이 나오니까 많이 만나야 그 만나는 와중에 정말 적합한 리더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Y가 없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서 유스캔 사업을 했거든요. 앞으로 내가 30대 이후의 삶 안에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내가 지금 30대 후반에 이 삶을 또다시 살고 싶지 않아서 유스킨 사업을 정말 절절해서 했거든요. 물론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여유가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영향력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만들어진 그 여유예요. 내가 아니라.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소비자를 만났는데 100억대 부자예요. 원래 그분은 20대 때 모델이었고 잘 나가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부자니까 직업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있는데 돈을 쓰지 못해요. 아들, 딸 둘을 낳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데요. 네가 원했잖아. 그러니까 위자료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도 아들은 두고 갔지만 딸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 되게 많거든요. 더불어서 그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그 집에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유스킨을 하면서 수많은 많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친구들, 또 전문인들,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력이 있지 않으면 자기 삶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왜가 내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돈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유스킨 안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나이에서 5년 동안 시스타에 집중해서 사장님들 100만장자가 되신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나이가 어떻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냐는 거죠. 내가 지금 유스스펜을 먹고 싶어. 티알라인티를 먹고 싶어.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소비자한테 권하지만 나는 지금 못 먹고 있어. 그러면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맞아요. 엊그저께 서준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2주먹을 드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G3를 매일매일 몇 번씩 먹고 싶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거 벌어야 되잖아요. 자, 파멜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면 이해될 거예요. 본셋이 뭐예요? 범프블러 3통 지금 드시고 계신 분. 어머. 드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요? 한 통? 돈이. 저는요, 파멜에서 강의를 듣고서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안 돼? 잠을 잘못 잤나?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진짜 2달에 한 번꼴로 목이 안 돌아가서 한 보름을 이러고 다녀요. 일에도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파마레스 제품 강의를 들었더니 저보고 본셋을 먹으라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인체에 147가지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전에는 1통, 2통까지 먹었어요. 사장님들처럼.
근데 3통 먹기는 사실은 유수 스팸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뭐 기타 등등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지켜서 먹었거든요. 목이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기로 먹는 약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의를 듣고 수많은 얘기를 듣고 스폰서 사장님의 자문을 받고, 그런데 내가 기로 먹어야 될 약을 그냥 흘려보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 셋을 먹으라 했는데 본 하나를 먹어. 치료 안 돼. 우리가 아까 탱커 얘기했잖아요. 탱커 안에서 내가 하루에 숄더 플랜을 2명을 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팀 안에서 그거를 녹음해서 올리라고 해서 숄더 플랜을 10분 그거를 녹음해서 올라갔는데 다 올리시더라고요. 하루 2명. 전에는 사업 설명할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올리시더라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에 6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계속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아니라 2번은 최소한 내가 숄더 플랜을 통해서 초대해 보시자는 거죠.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비자 집에 2달, 3달 케어하는 것보다 한 번 초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진상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몇 가지의 질병을 고칠 것인지를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지키면 이걸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스킨을 할 때 첫 번째 뭘 약속을 했냐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년은 집에 들어가지 말자. 여기 혹시 집에 시어머니 계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사장님은 곧 PA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일이 없어서 들어가.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도 날 감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모종 신고 그러면 일꾼들 부르잖아요. 그럼 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까지 그 참을 밭으로 내가야 돼. 근데 유스킨 할 때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 하듯이 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나를 그냥 놀이삼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구나. 내 시간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엔 갈 데가 없어서 무조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들어와서 점심가 없으니까 점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어머니 밭에 계실 때 이렇게 보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들어왔어요. 우유에 빵 하나를 먹더라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부채 1억이었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PA 되고 100만 원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시작하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대문할 재료가 없어서 힘들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한 번도 스폰서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불편함을 스폰서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내 어려움을 스폰서 사장님한테 얘기해 본들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사장님 사업적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까를 사장님들한테 고민을 해야지 지금 제 상황이 이래서 저는 못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사이드를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간절하고 더 염원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슴에서 저는 사장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식스파에 도전해서 사장님들이 정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사장님 가슴 안에 이게 절절하게 다가올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장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다 아는데 단지 안 되고 못하고 그럴 뿐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사장님들이 스스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내가 나를 감동시킬 때 저는 하늘도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유스킨 사업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말도 못하고 사람하고 소통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내가 정말 간절할 때 누군가한테 빚을 반사하면서 쇼더 플랜을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유스킨 사용하면서 저를 감동할 때, EBA 될 때, PA 될 때. 그랬더니 누군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해서 사장님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남이 아닌, 스폰서가 아닌 내가 나를 감동한 적이 있나?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자부심을 갖고 유스킨 사업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 사장님들은 PA가 되지 않아도 성공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면 반드시 PA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라고 영국에 600년 고등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영국의 총리를 19명이나 배출했어요. 대단한 명문 학교죠. 근데 이 학교에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장 송별사를 하는 거예요. 송별사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들이 식스파에 도전하는 이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기에 도전한다고 내가 결단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일기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이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파트너한테 그 다음에 2기에 들어가세요? 절대 얘기 못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2달 남았어요, 사장님. 8월, 9월 일주일만 해도 우리는 대리점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 블럭이라 해서 5,000GB가 되잖아요. 5,000GB면 2달 충분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2,000 했잖아요. 거기에 500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달만 해도 사장님들이 배출을 해서 일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일기에 들어가신 분일 거예요. 저는. 일기에 들어가시면 이튼 칼리지처럼 반드시 사장님들은 100만 장자가 5년 이내에 달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레버리지 수익과 팀워크 사업이죠. 우리는. 자, 이거 쇼더플랜에서 사장님 공부했죠? 네. 2명을 했을 때 4대까지 내려갔을 때 30명의 대리점이 생기고 5명이 됐을 때 4대까지 내려갔는데 780명의 대리점이 생겼어요. 그럼 사장님 한번 해볼까요? 6명을 만들었을 때 김대진아 사장님 그랬죠? 우리 80명 어카운트가 식스파이 들어가면 얼마를 번다고요? G3 좀 많이 먹자고요, 우리도. 배수의 법칙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6은 몇이에요? 30명. 그러면 몇 명이 돼요? 42명. 다시 한 번만 더 곱하면? 예. 216. 더하면 몇일까요? 258. 자, 1대 2대인가요? 여기가? 2대까지만 내려가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3대인가 여기? 그죠? 3대까지만 내려가도 이렇게 돼요. 그 사장님들이 일단 1기에 들어가셔야 이 출발점이 42명의 식스파 사장님 파트너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손 들게요. 아까 식스파에 다 들어가신다 그랬죠? 네. 1기에 들어가실 분. 다 들어가신다고 하시네요. 네,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레버리지를 믿으세요, 사장님. 내가 믿잖아요. 기적은 일어나요. 자, 우리가 EBP 우리 어버브 미팅 때 사장님들 이분 강의 들으셨죠? 이랑주 작가님. 이 작가님 얘기하신 것 중에 1개가 아닌 1000개가 됐다면 지금 내 파트너가 비록 나는 지금 이 자리에 EBP로서 내 파트너 없이 이 자리에 혼자 있어. 그런데 앞으로 이 레버리지에 의해서 내 팀이 1000개가 된다면 1000개의 대리점이 된다면 어떠세요? 지금의 이 모습처럼
사업을 하시겠어요? 좀 더 확장돼서 사업을 하시겠어요? 확장. 네, 당연히 확장돼서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에서 확장된 모습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만 원 벌 때 어떤 분을 리크루팅 했어요. 근데 그 리크루팅 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450 수입을 벌었어요. 450 수입하는데 사업 설명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 줄 알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그때 저기 다입씨는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00만 원이요. 그런데도 그분이 리크루팅 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2배 이상 수입이 됐는데. 내가 버는 현재의 수익 갖고 1000만 원 버시면 500만 원 버시면 리크루팅 못할 법도 없어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의 크기를 얼마든지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태도, 내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용모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위에서 제가 보니까 사장님들이 용모가 진짜 반짝반짝해요. 정말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너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할 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준비한 얘기가 다 달라졌어요. 사장님의 열정,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가 다 달라졌거든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한테 뭔가 준비하고 가도 가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리크루팅이 돼요. 정말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감동 받으셨죠? 네. 아무 말이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들이 용모에 지금 나타나고 계시니까 반드시 시스파에 우리가 호텔 지금 섭외가 됐을 거예요, 아마. 목표가 없는 행동은 임자 없이 멋대로 달리는 말과 같대요. 말을 달리게 하면 양귀 눈을 가리고 달리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제 멋대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목표를 식스파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1일까지 사장님들은 6개의 레그를 마감하셔야 돼요.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장 가까워진 때이다. 사장님들이 지금 처음에 이제 식스파 우리가 각 그룹마다 리더 사장님 이제 공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막 하자 막 이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9월로 막 다가오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2기에 갈까? 3기에 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 그 열정을 그냥 다시 되돌리셔서 턴하셔서 내가 원래 원했던 1기 목표를 다시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대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가요. 수영 가는데 5시 20분쯤 이렇게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일어날까 말까. 근데 발부터 움직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날은 안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스킨을 즐기고 싶지 않나요? 네. 즐기고 싶으면 수영할 때 발을 푹 담그지 않고 수영하면 수영이 될까요? 아니요. 수영하려면 일단 풍덩 빠져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더라도 온몸을 담가야지만 내가 배영을 하든 접영을 하든 평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만 까딱까딱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유스킨에 올인했어라는 얘기를 스폰서가 됐든 형제라인 됐든 파트너가 됐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나 시그파에 일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내뱉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제가 하지 못하는 거를 처음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유스킨 하면서 배웠어요. 하지 못해도 공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유스킨 창업자 샌드 틸리슨 부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타인이 원하는 걸 갖게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갖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이 지금 5년 이후에 혹은 4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주변에 선물 주고 싶은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나와 같은 삶을 선물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도 굉장히 행복한 과정이에요. 유스킨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고비도 있고 즐거운 고비도 많지만 그 과정이 나한테는 내 삶이고 내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함께 선물해줘야죠. 내가 유스킨 했는데 6개를 만들고 1만, 2만, 3만, 4만 집이가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만에 됐네? 그 가치 있는 선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누군가 이 자리에 왔으면 그게 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단위에 너무 리크루팅 잘하고 소비자 교육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타 단하계처럼 내가 소비자도 주고 파트너도 줘. 좋을까요? 아니요. 떳떳지 못해요. 내가 하지 않는 거는 절대 떳떳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 EBP 미팅을 통해서 식스파 일기에 반드시 도전하리라 믿고 그 에너지를 함께 해서 사장님 파트너 2기에 들어오실 분들한테 함께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